저희가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이 우리 재판장님께서는 이제 그 내란 피고 사건하고 좀 별도로 보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떼기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증에다가 좀 추가 그 피고인 측 증거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추가 서증이 제출이 되면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 사건에 제가 당사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검사나 변호인보다 저는 뭐 당사자로서 제가 제일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짓 없이 있는 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소장 순서대로 아마 심의권 침해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저도 뭐 공소장을 보지 못하고 어제 방에서 이거를 메모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국무위원 그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계엄 선포는 이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이 국회가 뭐 우리나라 헌정사나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 분립이라든지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체제 전복 세력 또 외부의 국권 침탈 이런 세력들하고도 언제든지 연계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이렇게 손을 잡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이런 데 충실하게 가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발목을 사실은 취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 사건이 그 내란 피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인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북한이 이제 상당히 많은 군을 파견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어떤 위험이 대두됐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이제 첨단 군사 기술을 받는다든가 또는 유엔 제재에서 금지된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또 핵 개발이나 SLBM 이런 걸 고도화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또 현대전의 총알하고 하는 이런 드론전 때문에라도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 모니터 팀을 이제 파견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안보에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파견하려고 한다고 해서 당시에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해 나가다가 제가 신원식 장관을 이제 안보실장 탄핵이 안 되는 안보실장으로 바꾸고 또 좀 일단은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탄핵 발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오던 터에 감사원장 그 탄핵과 중앙지검 간부 탄핵 그 추진이 11월 하순경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저는 이게 뭐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입법 봉쇄 또 뭐 예산 이런 문제는 제가 뭐 수도 없이 그동안 작년 12.12 담화나 1월 15일 그 공수처 체포될 때 페북에 올린 대국민 그 말씀이나 또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에서의 최후 진술에 상세하게 제가 일관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반헌법적인 이 국회 독재로 인해 가지고 이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런 그 권력 분립이라든가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에
이런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계엄이라고 하면 이제 전시 계엄이 있지만 또 비전시 계엄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 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전시 계엄 어느 상태에서 비전시 계엄을 실행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우리 헌법상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건 이제 비상계엄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검토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딱 국회의 질서유지 병력 소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또 소수의 서버 보안 시스템 1년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시정 권고했던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워낙 확인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것만 점검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는데요. 그럼 왜 국무회의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지를 못했느냐?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게 되면은 절대 이거는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병력을 질서유지 병력이라든가 투입 병력을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경찰도 투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계엄이니 소수의 군만 비무장, 실무장하지 않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질서유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투입되는 병력 규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실무장을 안 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게 과거 계엄 같은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병력 투입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보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 특검 검찰 측 얘기대로 이것이 일반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다 들어오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범죄가 된다고 하면은 국무위원이 21명입니다. 11명이 이제 의사 정족수인데요. 그러면 19명 전화하면은 그 2명 안 했다고 그것도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되는 거며 또 20명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한 명도 심의권이 침해된 거며 저희는 13명을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두 사람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약간 늦었습니다마는 10시 반 다 돼가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방송 시설을 전부 1층에다가 해놨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게 되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고 또 기자들한테서도 계속 문의가 지금 뭐냐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기다리기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행사 방해에서의 권리가 있냐 없냐 그 문제는 재판부께서 이런 형사법에 밝으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권리 개념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권리를 이렇게 상정하고 이러는 거는 좀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 강요 A와 B에 대해서 제가 당신들 오지 마시오라고 하면 그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누구누구는 연락하지 말고 못 오게 해라 라고 하면 그거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만 이 심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어떤 하나의 권리와 또 의무의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일단 막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국가 긴급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독점적 배타적 헌법상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라고 하는 정치적 통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헌법에 좀 헌법 정신에 반하고 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조건 따르게 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통제에 의해서 이 대통령의 이런 독점적 배타적 권한 행사가 제한되게 돼 있을 뿐이지, 이거 자체를 가지고 형사법정에 세워서 막 이게 뭐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아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의 이 대통령 제도라는 걸 운영해 나가는데 뭐 어떤 그 제왕적 대통령을 규제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특검의 이런 내란 피고 사건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고 뭐 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뭐 이런 거의 친위 쿠데타 같은 이런 거를 기획을 했다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데, 뭐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막강하면 이런 것 자체가 좀 검찰 측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이 국무회의를 좀 이렇게 긴급 국무회의로 또 우리가 지금 45년 만에 있는 이런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만큼 이 국무회의도 주례 국무회의 할 때처럼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재판부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어떤 국가 긴급권 행사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이 절차적 요건에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거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따르냐 안 따르냐 하는 것으로 이것까지 사법심사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좀 존중한다는 그런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